경험이 어떻게 영화로 녹아들게 되었는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 영화 안에는 저의 많은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공장이라는 배경은 확실히 제가 그 공장에서 이제 20대 중간중간에 보내면서 도피처였거든요. 저에게는 그곳에서 그 경험을 하면서 그곳에 어떤 그 사람이 되게 중심인 곳이거든요. 이게 일이 되게 단순 노동이다 보니까 일 말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소문도 많이 들리고 막 그 알 수 없는 어떤 정체를 모르는 이야기들이 떠도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만났었고, 어떤 관계에 대한 게 저에게는 늘 그 중요한 키워드였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 싶었던 그 와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분 배우님들께 이어서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품의 어떤 부분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이제 본인이 맡은 캐릭터랑 포함해서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 배우님부터 들려주실까요? 저는 일단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그것이 좀 새롭고 그 방진복과 그 그림들이 좀 새롭게 담길 것 같아서, 그리고 감독님이 공장 안에서 일어난 사고를 기준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거에 되게 매력을 느꼈고, 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목적이 확실한 친구였어서 그래서 한번 연기를 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대본이 뭔가 이제 여성 서사로 여성 인물들이 이렇게 사건을 해나가는 지점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고, 주희라는 캐릭터도 제가 기존에 안 해본 역할이었어요. 그전에는 뭐랄까 늘 거세고 힘듦을 좀 이겨내고 뭐 이런 거였는데, 주희는 좀 사랑이 가득한 친구여서 그 지점이 제가 한번 새롭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대본 받았고 이제 감독님과 미팅을 했을 때 감독님께 제가 이게 감독님이 관계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으셨는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라서 너무 제 삶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분명하게 보였고, 저도 관계에 있어서 힘든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감독님과 함께 작품을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자리는 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GV 베테랑이신 이현 배우님, 소연 배우님 외에 또 신입이신 네, 경주 배우님 모셨으니까 캐스팅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세 분이 각각 역할에 어떤 면에서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옆에 배우들 계시니까 우리 배우가 현장에서 이렇게 잘했다, 자랑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아니,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걸 일일이 얘기하기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정리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현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오신 분들이든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작부터 이현 배우로 시작된 이야기이기는 해요.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얼굴이었거든요. 어떤 공원을 빠져나가는 새벽에 그 공원을 빠져나가는 인물의 얼굴이었는데, 그 얼굴에 저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가 궁금해지는 얼굴이어서 거기서부터 천천히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얼굴에 저는 서사가 있는 배우고 항상 궁금해지는 얼굴이라고 생각이 들고 민망해서 그래서 현장에서는 뭐 사실 현장을 통틀어서 그 프리 단계부터 뭐 시나리오 단계부터 같이 오래 이제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확실히 이현 배우는 그 단편도 같이 했었거든요. 이현 배우는 그냥 어떤 방향만 알려주면 그 작은 부분들, 어떤 다양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너무 알아서 잘 채워주는 배우여서 진짜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끝날 때까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예 신경을 못 썼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잘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 너무 컸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제 지나고 나서도 되게 고맙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고, 효연 배우 같은 경우에는 좀 뒤늦게 캐스팅을 하게 됐어요. 좀 아무래도 이제 둘의 케미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되게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되게 잘 맞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심을 조금만 잘못 잡으면 너무 호구처럼 보이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렸었는데 호구 그래서 오래 걸렸는데 PD님 저희 같이 해주신 PD님의 어떻게 보면 추천으로 만나게 됐어요. 근데 만나는 날 너무 그냥 주의였고 만나자마자 제가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연 배우의 작업도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모범생? 모든 거를 항상 준비하고 막 그 엄청 준비성이 되게 좋은 배우고,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또 다양한 자기의 뭐 생각들이나 이런 걸 나누고 좀 같이 이제 탱고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줬어요. 본인이 직접 배워보니까 이런 걸 좀 넣으면 어때요 하고,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굉장히 잘 어떻게 보면 만들어 가고 싶어하는 같이 그런 배우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그 역시나 준비한 만큼 현장에서는 사실 제가 진짜 그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배우들을 많이 신경을 못 썼는데 그 전에 이제 준비해왔던 것들이 엄청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우 그 경주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소개로 저도 그때는 어떻게 소개를 해가지고 그 소속사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받아봤었어요, 여러분을. 근데 되게 와 이게 필모의 그 영상들을 봤는데 제가 생각한 그 현우의 어떤 이미지와 되게 닮아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됐고, 처음에 이제 그 시나리오를 딱 가져오면 엄청 막 뭐가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좀 미안한 캐스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되게 방진복 계속 입고 있고 몇 번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서 연기를 굉장히 잘했으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준비를 막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거기에 있어서 준비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막 의견들 엄청 많이 내줘가지고 막 그 중간에 주희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진복 입고 어떻게 하면 막 잘 보일 수 있을지를 엄청 고민을 많이 해주고, 현장에서도 근데 다 걱정 없이 진짜 다들 너무 뛰어난 배우들이어가지고 저는 덕을 많이 봤습니다. 네, 얼마나 배우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또 감독님이 캐스팅에 좀 공을 많이 들였는지가 느껴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차례로 좀 배우님들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현 배우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지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공장에 오는 목적이 엄청 뚜렷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면접 태도를 보면 약간 반대란 말이죠. 저희가 한 번씩 다 꿈꾸는 그냥 돈 벌러 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태도만 보면 어쩌면 그 공장 임직원들은 오고 싶어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마 그만큼 너무 지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면접을 볼 때 지연의 감정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씬을 감독님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그 이제 기숙하는 공장 면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해 태도가 너무 불량한 거예요. 이 톤이 맞는지, 그러니까 피곤해 이렇게 쩔어 있고 이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태도가 맞아요? 감독님 이렇게 이 톤을 이제 감독님이 주문을 주셨어요. 분명히 자기만의 지금 그 걱정거리,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그 걱정거리와 이런 것들을 생각에 많이 빠져 있어서 대답이 늦고, 그리고 그냥 되게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냥 뱉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태도가 가능하냐, 그 안 뽑히면 어떡하냐 했는데 감독님 저한테 그냥 줬던 답은 무조건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감독님이. 감독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지 멀쩡하면 되는 면접이어가지고 사지가 멀쩡하면 가능해요. 이게 사실 장면으로 나름 되게 이게
그 격식을 차린 거예요. 원래는 이런 면접이 많이 없고 대부분 되게 진짜 이게 면접이야 할 정도로 그냥 뚝 놓고 그냥 되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쭈르륵 놓고 형식적인 질문하고 뭐 옷들도 다 그냥 제 멋대로 입고 오고 되게 다들 뭔가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은 느낌으로 면접을 보거든요. 근데 되게 완성된 건 이현배 아이디 여기는 처음에 진짜 날카로웠었는데 나는 관심이 없을 것 같다고 넋을 놓고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맞아요. 지금의 정리라. 그러니까 훨씬 더 날카로운 걸 주문을 해주셨고 근데 제 성향상 죽어도 면접인데 날카롭기까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마음속에 오케이 나 뽑힐 거야. 어차피 뽑힐 거야. 그럼 그냥 이걸 대답을 하자. 그리고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자 하면서 네? 약간 이렇게 됐다. 그리고 주신 이제 그 워딩 그 대사를 돈 벌려고 왔다. 여기는 숙식을 다 제공해주지 않냐. 제가 돈이 너무 급해서요라는 그런 대사들을 어쨌든 뱉어야 하는데 그 대사를 어떻게 아무런 감정을 주지 않고 뱉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팩트 전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그냥 팩트만 전달하자. 나 지금 불쌍해. 뭐 이런 거 없고 나 여기 일하러 왔고 이게 팩트예요. 어차피 나 뽑을 거잖아. 약간 이 마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좀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서 후반부의 변화가 더 잘 드러났던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네, 무조건 뽑힌다는 답변이 오갔던 것을 알겠습니다. 네, 소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전 주희 캐릭터가 참 볼수록 속내가 가장 궁금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 초반에 지연을 만났을 때 지연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안 친해지고 싶다는 티를 내잖아요. 온몸으로. 그런데도 주인은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곁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웃기지만 대답도 해주잖아요. 네,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의 가능성들을 다 찾는 것 같아요, 주인은. 내가 물어본 거에 눈이 마주쳤고, 대답을 해줬고, 그리고 다음에 뭔가를 해도, 반응을 해주고, 이런 거에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찾아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좀 상처를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친구인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처를 참 티 안 내는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속이 제일 깊은 친구라고도 생각했어요. 주희는 좀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밝고 그럴 수 있는데 되게 크게 보고 깊게 보고 그렇게 그래서 오히려 툭툭 내뱉는 거에도 얘는 어떠한 무언가가 있을까 이런 그 삶의 호기심도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요? 거절을 했어도 무시를 했어도 쟤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맞아. 어떻게든 긍정을 찾았을 것 같다. 제가 밥을 먹네? 밥이 들어가네. 좀 나아졌나 보다. 이제 뭐 모자를 똑바로 쓰네. 뭐 이런 거 다 의미를 부여하겠다. 네, 완벽한 K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주 배우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시나리오에 또 빡빡하게 쓰셨다고 하니까 배우님이 보시는 이 현우라는 캐릭터는 어떤 또 캐릭터인지 그리고 현우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공장에 오게 되었는지도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그런 과거도 뭐 설정해 두셨거나 감독님이랑 이야기 나누신 게 있으면 같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어린 친구들이 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피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 현미 누나랑 이 공장에 숙식을 하면서 이 사회 안에 조금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듯한 공장으로 아닌 도피를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게 싫지만은 않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좀 마음을 많이 열고 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인사하는 것들도 그래서 연기할 때 좀 코믹스럽지만 좀 재밌게 공장 생활을 잘
노력을 하고 있는 친구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 어떤 사고로 인해서 좀 그 부여잡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어떤 일을 하지 뭔가 그 이제 그 안에서 그런 변화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잘 전사 뭐 모르겠어요 뭔가 어려운 누나랑 도망쳐 오듯이 공장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인물들이 각자의 다양한 이유로 이 공간에 모이게 되잖아요. 공장이라는 공간에. 그리고 또 여기는 단순한 일터뿐만이 아니라 기숙사에서 다 같이 숙식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나 그 과정에서 쌓이는 그 인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이 공장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싶으셨는지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설정이 방진복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하얀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좀 형상화하는 그런 공장이었으면 했는데 이유는 일단 이렇게 모든 방진복도 하얀색이고 그 공간이 하얀색이면 거기에서 이제 인물들이 보일 듯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방진복을 입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구분도 안 되고 저는 그런 것들이 관계에 굉장히 어려운 지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이제 지원이가 간다는 건 지원이 내면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약간 판타지적인 공간으로 좀 그리고 싶었던 게 있었고 이게 여기서 소리가 뭐 아무래도 영화에서는 이제 사운드로 들려도 이제 인물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만 이런 전자공장이 되게 생각보다 막 시끄럽진 않거든요. 그냥 들으면. 근데 그 백색 소음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줘서 바로 옆에 이 정도의 거리에서 말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이게 마치 이제 그 관계의 가장 어려운 소통의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고 가까이 가야지만 전달이 되는 게 있고 이제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저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공간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나 이런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했어가지고 그런 걸 다 배제를 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바깥으로 통하는 창문이 없긴 해요. 이렇게 그 안에 뭐 복도를 거쳐서 또 오거나 이런 식으로 바깥에랑 완전히 차단이 되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공장은 이제 온도나 습도를 맞춰야 돼서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지만 저는 이제 설정상 이게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공간이었으면 해서 설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현 배우님이랑 소연 배우님께 같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둘이 서로 첫인상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이게 새벽에 둘이 부딪히면서 둘의 인연이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주인은 지연이를 못 알아본 것 같은데 지연이는 알아봤을까라는 생각을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이 그때 부딪힌 걸 기억을 한다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역할에서 본 지연과 주희의 서로의 첫인상. 저는 기억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네. 근데 같은 방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그 불을 켜고 딱 얼굴이 들어왔을 때 얘인가? 아 진짜 진상이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연의 말투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부딪히잖아요. 계속 부대끼잖아요. 그 넓은 공원에서도 부딪혔고 그래서 좀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밤에 혼자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누가 3인 1실인 거 알고 있었고 그래서 띠띠띠 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냥 냅다 엎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진짜 공포가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불 켜고 봤더니 이 친구인데 이 친구 자세히 보니까 아까 나랑 부딪힌 애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조심성 없는 친구구나. 진짜 아무랑도 안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얘랑은 진짜 가까워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들이대니까 저는 저한테도 어떤 인투가 없었으면 좋겠고 상대방의 그러니까 이 소통이 없었으면 좋겠는 상태이니까
그 면접 때랑 마찬가지로 그냥 묻는 말에 그냥 빨리 대답하고 빨리 이제 각자 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한테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다. 조심성 없는 너일수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희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서는 지원이인지를 인식을 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주희의 시작은 아무래도 저도 딱 자려고 누웠는데 딱 그 몸이 부딪힌 그 순간부터 얘랑 나랑 뭔가 있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 표정 관리 잘해라. 아니, 뭔가 이게 다 인연이고 뭔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확률적으로 없는데 그렇게 내 이불에 자고 있는데 이렇게 동갑이고 그런 것들이 다 나랑 뭔가 잘 맞으려나? 친구려나? 그러니까 주희한테는 그게 다 긍정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내 이불에 자고 있고 친구고 또래고 그러면서 이제 첫인상이 여기 다 웃으시죠? 이게 좋은 내가 잘 친구로 하고 싶은 친구 다가가고 싶은 그런 밝음으로 인식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가 경찰 조사를 몇 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예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게 처음 맞아요. 저는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연기를 할 때도.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쨌든 고압적인 경찰서라는 곳이 가서 질문에 대답하고 이럴 일이 사실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지내다 보면. 근데 그런 질문과 대답을 경험을 했으니 누군가의 질문에 그냥 최대한 빨리 정확히 팩트만 대답하고 싶은 사람이 잠깐은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너무 지겨워서. 그래서 이제 면접 때도 그 태도로 그냥 너무 솔직하게 그냥 빨리 이 순간을 넘기고 근데 주위까지도 저한테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물어보는 거에 다 대답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대답하기 싫은데 이 대답이 끝나지 않으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이상이 끝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얼른 대답하고 여러모로 트라우마를 계속 건드리는 친구다. 네. 네, 서로 밀고 당기기를 얼마나 잘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소연 배우님께 하나 더 여쭈면 방금 해주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희가 지연한테 너는 나한테 선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났어요. 첫 만남부터 이제 이어지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말? 그 말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했을 것도 같은 게 그 공간에 오고 가는 친구들이 되게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좋은 친구가 생겼다 정도일 것 같은데 주희가 계속 다가가고 하는데도 지원은 잘 받아주고 또 딴 거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친구인데 그것까지 같이 해주면서 이제 이 친구의 몰랐던 모습도 주희만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살짝 웃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다시 주희가 받는 관계의 속도를 어떻게 재정립해 가야 되는지도 지원이를 통해서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희는 속도가 다른 친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지원이를 만난 게 나한테는 정말 선물 같은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배우게 해주고 또 다시 좋은 관계를 느끼게 해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배우님들 얘기 들으니까 지연과 주희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경주 배우님께는 현우에게 지연과 주희가 좀 어떤 동료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영화상의 시간상으로라도 초반과 후반부에 이 둘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현우에게 많이 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 주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챙겨주고 싶고 그리고 저 아까 그런 것들도 있던 것 같아요. 지원이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주희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질 못하는 성격이라서
좀 더 친해지고 싶고 알아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그냥 마냥 저는 천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그 현실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그게 또 나름 뭐 상징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주위를 보면서 그 안에 되게 아픔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친하게 지내고 더 서로 마음에 있는 얘기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길어지는데요. 다가가기 점점 힘든 힘들죠. 다가가기 힘든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제가 현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그런 친구가 공장에 또 오면 어려울 것 같아요. 대하는 게 뭔가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네. 마. 이러고 그런 있으니까.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현장에서도 되게 이제 같이 기숙사 앞에 촬영할 때도 되게 많이 에너지들이 이 두 배우분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잘 느껴져서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나니까 나중에 현우가 어떤 마음으로 또 지원과 주희를 찾아오게 됐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제가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새벽의 탱고는 아무래도 춤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참 춤을 그 영화에 적극적으로 끌어오는 작품이 많은 것 같거든요. 최근에 여메란 배우님이 주연 맡으신 매드댄스 오피스도 있었고 또 재작년에 개봉을 한 오키나와 카모메 식당 감독님이 연출하신 파몬이라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 두 작품은 플라밍고를 가져왔는데 이 영화는 땅고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땅고의 어떤 점이 좀 감독님께 와닿았는지 궁금하고 네 그리고 탱고가 아니라 땅고라고 하신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도 다른 그 웹댄스 오피스도 최근에 봤고 확실히 이제 댄스 춤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랑은 이게 저는 다른 지점이 되게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이제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오해하겠다 하는 것들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땅고를 고수한 이유는 이 땅고라는 춤은 보여주는 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대에서 추는 이제 탱고 화려한 그런 탱고는 이제 보여주기용이지만 안무가 따로 있고 제가 가져온 땅고는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추는 게 시작이 되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서로 그냥 자기들의 그냥 교감을 나누면서 그냥 걷던 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고에 제가 관심이 생겼고 이 땅고를 이제 들여다볼수록 관계랑 너무 많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하면서 그 영화 안에 춤이라는 거를 이걸 많이 집어넣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또 보기에 되게 보여주는 춤이 아니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아무리 보여준다고 해도 이거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해보세요라고 영화에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소스들을 잘 이야기 안에 좀 녹아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땅고라는 게 저한테는 그냥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마무리가 그렇게 땅고를 가져오게 되어서 이 영화 안에 잘 녹여봤습니다. 탱고가 아니라 땅고인 거는 아마 발음이 실제로 그런 네, 이게 시작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작을 한 춤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시작이 됐을 때는 거기가 스페인어식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땅고라고 불렸는데요. 제가 이제 그 땅고를 배우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리지널 땅고와 탱고를 구분을 해서 발음을 하는 걸 보고 이게 이제 공식 명칭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는데 이 오리지널 탱고, 이 땅고를 하는 사람들은 좀 이 발음이라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좀 고수하려는 마음을 느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은 땅고로 좀 가져가야 되겠다. 대신에 이제 이건 어쨌든 어원 자체가 스펠링이 탱고의 스펠링이 있고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불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어 스펠링 고수한 땅고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탱고를 잘 몰랐는데 새롭게 알아가는 지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어서 이현 배우님, 소연 배우님께 2개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탱고를 배우셨을 것 같은데 배우시면서 좀 어떤 인상 받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둘째로는 이제 지연이랑 주희가 춤을 여러 차례 추잖아요. 그 춤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춤, 그러니까 같이 춘 춤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영? 네. 딴거는 진짜 어려웠고요. 표정이 너무 어려웠고 전 차라리 못하는 역할이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너무 어려웠고 제가 원래 춤에 그렇게 소질이 있지가 않아서 더 어려웠고 진짜 소통의 춤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진짜 생각도 많이 하고 상대방이랑 교감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스텝이 잘 안 되니까 이게 교감이고 뭐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웠고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다리를 이렇게 뻗는 건가요? 뻗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딴거가 교감, 그러니까 어떤 살짝 어떻게 보면 되게 구애의 느낌도 나고 어떤 이렇게 사랑의 느낌이 많이 난다. 이게 아무래도 몸이 밀착이 되고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제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뻗고 있으면 주희가 다리 사이로 다리를 이렇게 팍 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해도 낯설더라고요. 낯설고 또 재밌고 근데 또 당연히 우리 소연 선배는 너무 춤을 잘 추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의지를 많이 하면서 췄고 그 춤 동작이 가장 낯설었는데 또 가장 재밌었다. 네. 나오죠? 그 장면이 나오나요? 저희? 몬타주에서 아. 나와요. 반대로 소연 배우님은 능숙한 역할이셔서 좀 부담스러우셨으려나? 어떠세요? 맞아요. 부담스러웠었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저도 안무를 했던 사람이지 이렇게 교감하는 춤은 또 처음 춰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연히 그냥 스텝을 외워서 잘 수행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저희가 이제 배우고 선생님들이랑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뭐 정말 안무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는데 그냥 선생님이 움직이는 대로 제가 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따라가고 뭔가를 딱 해주시면 이제 뭐 행동을 하고 이러는 게 이렇게 되게 정해진 안무가 아닌데 정말 이렇게 무게를 잘 기대서 믿고만 있어도 이게 춤이 되는구나를 경험해서 정말 딴거가 되게 묘하고 신기한 춤이구나라고 느껴서 정말 신기했고 저도 되게 재밌었던 뭐랄까 동작은 저도 이 동작인데 이게 분명 용어가 있었어요. 용어가 있었는데 그걸 까먹었는데 그게 잘못하면 되게 발을 찰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처음에 좀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정말 잘 맞아서 잘 딱 이렇게 뭐라 그러지? 딱 차고 딱 딱 이렇게 준비가 된다 그래나 딱 이렇게 뭔가 되면 정말 자연스럽게 여기가 팍 뭐지 이런 반응처럼 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을 하니까 이게 진짜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하면 춤이 되는구나 느껴서 신기했어요. 그 자세가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의외로 무게에 이게 코어에 축이 있잖아요. 근데 팔과 여기를 잡고 있는 게 해주시는 분들이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싹 돌려주면은 저희가 이렇게 싹 돌아가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연주하듯이 제가 막 움직여요. 근데 그건 이제 너무 잘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해주시니까 근데 자세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 막 그냥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못하고 신기한 춤이었어요.
배우님들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고 마치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았다면 춤 한번 춰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장면을 좀 넘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그 현우가 이제 지연과 주희를 찾아오는 장면을 얘기해보면 좋겠는데 경주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경주가 말을 하죠. 나 이제 손 다친 게 너무 애매해서 이제 장애 등급도 잘 못 받을 것 같고 취업도 잘 안 되고 나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을 좀 경주가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주희한테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지만 저는 경주도 어쩌면 알 것 죄송합니다. 어렸어. 현우 어쩌면 현우도 알 것 같거든요. 그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진짜 이 마음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 알 것 같은데 그런 현우의 제 마음을 어떻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찾아가기까지 어떤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수염을 경영과 상의 후에 어떤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수염을 좀 길러서 제가 수염이 잘 안 나는데 수염을 한 2주, 3주 길러서 그만큼 뭐 술을 먹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뭘 술을 마셨대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영혼이 되게 피폐해지고 좀 그런 시간을 거쳐서 찾아간 게 주희랑 지원인데 그것도 또 돈을 진짜 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어떤 나의 그 힘든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순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1,0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느끼지만 어떤 보상으로 받기에는 적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손가락을 잃은 거에 비해서 친구가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도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내 눈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이 전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현장에서 이제 감독님과 상의하고 제가 도망치듯이 떠나는 것을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같이 연기를 했는데 그냥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도피를 한 공장에서 만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좋아하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할 정도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 받아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역시도 좀 주희한테 의지할 순간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네,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원래 시나리오상으로는 그렇게 도망치듯 사라지는 장면이 아니었나요? 도망치듯 사라진다라는 뭐 아이디어를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분위기와 그 대본에서도 저도 힌트를 많이 얻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의견을 주셨고 저희 셋이 그 골목에 있을 때 그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미됐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도망치듯 떠난다라고 쓰셨었어요? 썼던 거, 그러니까 비슷하게 쓰기는 썼는데 그 전에 대사가 다른 거였어요. 근데 그 대사를 하고 가니까 별로 도망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준 게 돈 보내. 그게 너무 되게 도망가고 싶은 모습으로 보여지는구나. 그래서 네. 그 현장에서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그 샷이 달랐어요. 원래는 샷이 사이드에서 찍는 거였는데 또 구도도 바꾸고 뭔가 좀 이렇게 그렇게 만든 씬이 아닌가. 네, 유연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소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도 그때 주희가 무릎을 꿇을 때 되게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관객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하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주희라는 캐릭터가 다른 인물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마냥 착하고 저는 사실 호구 같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이제 그래서만은 아니고 이제 어떤 인물을 대할 때 이 사람의 어떤 태도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랑 연결지어서 같이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희한테 현우도 되게 각별한 관계고 그리고 저는 뭔가 경주 오빠는 그 현우를 연기할 때 돈을 받으러 왔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했지만 저는
현우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라면 정말로 정말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던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와 미안함의 표시를 그 순간이 아니면 못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못 볼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는. 근데 그렇게 표현을 못하면 나중에 너무너무너무 후회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순간에 그렇게 막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처음 봤는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나한테 얘기할 정도면 고민을 참 많이 했겠다. 현우도 그런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와 책임을 뭔가 뭐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의뢰 행동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순간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희한테는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의 행동이 있었다면 그거를 기꺼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신지가 굳은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어서 이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경찰서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무고하다라고 얘기를 들은 후에 그럼 피해자들은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어쩌면 주희한테서 영향을 받아서 얘기를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초반부에 이제 보여줬던 그런 지연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와 변화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희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주희한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진짜 그 대사를 하지 않았을,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쩌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열어주고 가버린 친구였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어쩌면 그 순간, 그 조사를 받는 그 순간에는 마치 주의가 된 듯이 태도를 가진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새 캐릭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걸 배우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좀 느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객석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주시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드릴게요. 여기 가운데에 앉으신 분, 안경 쓰신 분. 안녕하세요. 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아까 그 공장이랑 탱고를 설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제 나름대로 느낀 얘기를 딱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반도체 설계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방진복도 테스트하러 들어가면 입어봤었고 그 공장 안이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소음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관계에 대해서 지금 하신 얘기 영화잖아요. 근데 그 소음이라든지 공장 안의 분위기가 그런 관계를 맺고 이어나가고 하는 그런 환경과는 되게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가설정을 가지고 오셔서 영화를 찍으셔서 일단 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딴거 같은 경우도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인데 저도 20, 30대 그 라틴 댄스, 살사 댄스를 배운 경험이 있는데 그때 살사도 그렇고 탱고도 그렇고 그 파트너들끼리 서로 손 텐션을 주고받고 그 스텝을 옮기면서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발전하고 마음이 열고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젊은 당시에는 살사 댄스가 흥도 겪고 그래서 좋지만 탱고 같은 경우는 40대 이후에 뭔가 좀 인생을 알고 40, 50대 이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댄스, 약간 그런 춤이다라고 알고 있었고 저도 그 당시에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배우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젊은 친구들 간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 탱고를 이렇게 사용해 오신 게 인상적이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저의 이런 소감과 맞닿아서 해주실 얘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질문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현 배우님은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울음을 토해내셨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완전히 다른 그 인간형의 그 주의와 뭐 헤어져서
한 아쉬움이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위에 죽음이 죽지 않았다면 나의 평생의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친구를 잃은 거에 대한 뭐 아쉬움인지 그런 거에 대한 울음이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고 그다음에 소연 배우님 때는 그 뭐라 그랬지? 처음에 되게 눈치가 없는 캐릭터 같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본인은 잘 알고 있지만 다 이렇게 감과 쓸개를 다 내줄 정도의 그런 인간 유형.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그걸 다 이겨내면 괜찮지만 번아웃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인간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래도 이렇게 묵묵하게 잘 이겨내시다가 결국에는 또 안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런 캐릭터에 연기하시면서 주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많이 궁금해서요.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독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우선 되게 상세한 감상과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서두에도 얘기를 했듯이 그 공장이라는 곳이 어쨌든 관계의 가장 어려운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소통의 단절과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런 걸로 그리고 싶어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게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땅고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살사나 이런 탱고 이런 춤이랑은 좀 다르게 이 저도 이제 갔을 때 젊은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옛날부터 조금 이제 그런 게 좀 멀리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나이대가 조금 더 높은 건 있어요. 근데 이 시작했을 그런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기존 춤이 아니라 어떤 개인 자기 자신의 쓰는 것,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혼자 걷는 것부터 그런 것들로 이제 주인은 좀 더 뭔가 그런 개념으로 좀 찾아가지 않았을까. 어떤 춤을 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거를 광고를 하는 춤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자기 수행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초점을 가지고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주인은 이미 친구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마지막 시는 애도의 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례식 3일이 끝난 그 다음 새벽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모든 애도를 하신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가늠을 감히 해보고 싶었고 그 되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의 죽음이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와도 다음 날이 또 오잖아요. 그럼 너무 원망스럽고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어쨌든 그 일정 기간의 장례식은 다 치렀지만 여전히 나는 그 안에서 괴로움을 갖고 있는데 그 행동 자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감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속 하나에 무거운 돌덩어리가 얹어졌고 그럼에도 나는 하루를 살아야 되고 매일을 살아야 하고 근데 그것을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눈물과 정말 모든 억한 감정 세상에게 갖는 억한 감정과 애쓰는 감정을 다 내뱉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크게는 사실 그때 연기할 때는 하늘을 보고 그냥 제가 아는 모든 기사를 접했든 뉴스를 접했든 혹은 내 지인의 소중한 사람이든 그렇게 하늘로 가신 모든 일을 위해서 그냥 그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더니 그 감정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맞아요. 저도
저도 주위를 볼 때 처음에는 뭐 이런 친구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호구 같고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막 생각이 없고 속이 깊지 않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가벼워 보일 수 있는데 더 깊고 내가 이렇게 가볍게 해야 상대가 나한테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런 여지를 좀 더 배려해서 주는 친구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그래서 그런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처음엔 저도 주위가 되게 판타지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GV를 통해서나 점점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주위 같은 인물이 많아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인지 주위가 관계를 조금 더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는데 늘 자신의 책임만 질 줄 알지 조금 뭔가 관계 완성을 짓지 못해서 주위가 만약 죽지 않았더라면 지원이를 통해서 그런 관계를 완성이라는 깡고를 통해서도 완성이라는 되게 소중한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점은 좀 아쉽고 주위가 좀 잘 살아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는 같아요. 근데 감독님께서도 주위는 이제 처음부터 좀 이런 결말을 생각을 하셨고 그래야 좀 더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이런 결말로 정말 주변에 주위 같은 분들의 소중함을 아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쉽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짧은 질문 하나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맨 뒤에 앉아 계신 분.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좋은 작품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짧게 하나만 간단하게 끝나면 5시잖아요. 앞에 팬분들 많이 오셨는데 저녁 식사 메뉴 추천 하나만 좀 해주세요. 누구한테 주시는 질문일까요? 네 분 다 받겠습니다. 네네. 감독님부터. 사실 제가 미각이 없는 사람이어서 추천을 저는 받는 편이어가지고 받겠습니다. 이렇게 책임감 없는 대답 정말 저는 이미 다 주차도 하셨을 거고 혹시 이제 막 다시 정류장을 막 지하철이든 버스든 너무 힘드니까요. 제가 연남동에 오면 정말 즐겨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또 보겠지. 아십니까? 또 보겠지라고 즉석 떡볶이를 파는 곳이에요. 맛있어요. 맞아요. 또 보겠지. 또 보겠지 떡볶이라고 거기서 이제 떡볶이랑 그 허니 갈릭 버터 그 감자튀김 드시면 이 연남동이 참 좋아진다. 그리고 먹고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커네스 브루잉 스팟이라고. 저는 광고 돈을 일절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곳을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찾아다녀요. 정말 맛있는 카페를 무조건 찾아다니는데 연남동에 커네스 브루잉 스팟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커피가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이제 영화 보시고 밥 드실 거면 밥 드시고 혹은 이제 친구분들이나 이제 가족분들이랑 커피 드실 거면 거기서 커피 딱 한 잔 하시고 천천히 집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방송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디테일한 메뉴와 그 장소를 추천해줘서 부담되죠? 많이 부담이 되는데 부담되죠? 저는 그럼 그냥 진짜 가까운 거 추천해드릴게요. 어차피 여기 오셨으니까 하이디라오에서 예약 걸어두시고 구경 좀 이렇게 하시면서 시간 좀 보내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저녁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토마토탕과 또 이렇게 버섯탕 맛있나? 버섯탕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저는 라멘을 제가 며칠 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라면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탄탄면에 저 신촌에 제 친구 가게가 있는데 이거 광고다. 정육면체라고 제 친구 가게가 있는데 시간 되시면 가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배고파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GV여서 감독님, 배우님 인사 짧게 듣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주 배우님부터 차례로 해주실까요? 네, 저 인생 첫 GV 정말 재미있게 봤고 저기 뒤에 황미영 배우님도 계시는데 저 좋아하는 누님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참 좋고 이렇게 제 첫 GV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좀 반가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좋은 연기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경주 오빠의 첫 GV 너무 축하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마지막이라는 게 찾아온 것 같아요. 참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GV를 통해서든 이렇게 한 작품을 통해서든 좋은 사람이든 뭔가 좋은 관계를 또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한 영화를 마치고 나면 또 한 인간으로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이 시간은 또 다시 오지 않으니까 또 소중한 마음으로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 뭐 드셨는지 DM으로 한 번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그리고 GV 감독님은 한 번 더 남으셨죠? 네, 다음 주에 어디서 하시죠? 경기도 광주. 이놀이 네,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마지막 GV를 감독님은 하시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 GV를 끝마쳤는데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하나하나 너무 다 소중한 얼굴들을 이렇게 저희 저번 GV에도 울었던 것 같은데 요즘 왜 이러지? 오늘 아무래도 저에게 여러 마지막 울지 마요. 아니 울어라. 그래 나는 울어. 여러 나도 마지막 울어. 날이어서 좀 이제 감회가 새롭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GV가 좋은 게 와주신 분들 얼굴을 어떡해. 또 볼 수 있어요. 아니 마지막 보는 거 아니 아니에요? 뭔가 이거 아예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이렇게 시간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써주셔서 이렇게 GV 이렇게 이 GV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얼굴들을 다 저희 일이 어쨌든 화면이나 이렇게 스크린에서 뭐 이제 관객분들 시청자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얼굴 뵐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GV에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고 가니 너무 좋아. 얼굴을 보고 가니 너무 좋고 저는 요즘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소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맛있는 저녁 식사 드시고 저는 지금 슬퍼서 오는 건 아니고 굉장히 기쁘고 네 감사한 마음 그리고 이렇게 속마음을 꺼내다 보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연기할 때나 잘 울면 참 좋을 텐데 잘 울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한 분 한 분 얼굴 뵙고 가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조심히 돌아가시고 본방 봐주시고 많이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월에
제가 이제 또 다른 영화를 개봉해요. 다음 영화가 나옵니다. 경주 기행이라고. 경주. 그때 또 이렇게 얼굴 뵙고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또 뵙지 못할 텐데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눈물의 마무리를 또 해주시니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이제 마지막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게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약간 부모와 자식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잘 공들여서 키운 자식을 개봉할 때 보낸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계속 하는 이 얘기들이 저는 실감이 안 났던 게 그냥 저한테는 끝나지 않은 일이라서 저한테는 이 영화는 남고 제가 죽어도 영화는 남고 이 영화를 만든 사람도 계속해서 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는 이 영화가 자식 같은 존재이지만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그냥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추억을 간직한 친구 같은 존재로 남았으면 좋겠고 오늘 또 그런 자리가 되셨길 저희 GV를 통해서도 더욱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어떤 순간들이 있으셨길 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바쁜 와중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해준 이런 배우 모든 배우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잘 편안히 진행해주신 조연나 기자님에게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 감독님 함께하신 GV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상영은 계속 되니까 작품 포함해서 감독님, 배우님께 계속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자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단체 사진 하나 이렇게 찍을까요?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